네, 벌써 목요일장입니다.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자, 지금 주도주 없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 볼 텐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 협력 정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선주가 다시 한번 또 불 붙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조선은 연말까지도 계속 좀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최소한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꼭 봐야 될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 기술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해서 워낙에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좀 열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의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주도 조정의 역할을 좀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동안 조선주를 이제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쉬어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한번 또 상승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 조선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때에도 크게 추세를 이탈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주의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추세만 잘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은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공급과 수요를 모두 다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조선주에게는 충분한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특히 올해 연말까지는 정말 꼭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정말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종목을 좀 좁혀서 보자면 일단 대형 조선사들 안에서 하나오션이 좀 생각보다 오래 쉬어가고 있고요. HD현대그룹주 안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정도 전고점 돌파하려고 꿈틀거리긴 한데 아직까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어떤 쪽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조선주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추세적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HD현대중공업으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조선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주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오션의 경우는 이미 상반기 때 너무나도 강한 시세를 좀 내주었거든요. 여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하나오션의 경우는 이 상반기 때 큰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하반기에는 다소간 또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반기 때는 좀 하나오션보다는 조금 뒤처졌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HD현대중공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워낙에 확대를 좀 키워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만큼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을 좀 더 추세적인 흐름으로서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나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올려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좀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오션보다는 좀 기술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 상반기 때 주목받았던 하나오션보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추세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HD현대중공업으로 좀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HD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주셨는데 기자재단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탄력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자재에 보통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또 이전과 같은 랠리를 또 펼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가격 부담이 심할 텐데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기자재에 대한 지금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조선주가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뒤따라가면 가는 조선 기자재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땐 조선 기자재도 충분히 어떤 투자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상당히 종목별에 대한 어떤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형 조선주의 경우는 뭔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지게 된다면은 조선 기자재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주의 경우는 주가가 한 차례 올랐으면은 오히려 이에 따른 차익적 매물로 인해서 좀 조정도 큰 폭으로 좀 나오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선 기자재주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좀 투자 성향을 반영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조선 기자재주도 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차라리 대형 조선주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오히려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 종류 많은데 혹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조선 기자재주라고 한다면은 성광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성광밴드. 싶습니다. 어제 되게 많이 급등했는데 네. 이게 아직도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강한 시세가 좀 나왔지만은 네. 지금 보시면은 워낙에 또 강한 시세가 나온 종목이 또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 내에서 성광밴드의 경우가 워낙에 또 이제 실적적인 면이라든지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떤 트레이딩 관점 좀 단기적인 추세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성광밴드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성광밴드가 탑픽이고요. 또 대형 조선사 안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픽해주셨다라는 점 챙겨드립니다. 방산주 보자면 일단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신고가 같고 오늘 또 한화에어로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아, 방산에 뭔가 조금 더 새로운 뉴스? 조금 더 주가를 불지필 만한 장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이슈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신고가를 잘 가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은 이제 주도주 한다면 이제 조방원, 이제 조선방산 원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주도 이렇게 주도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여전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으로 이제 수출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적인 면들이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내다보게 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산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어떤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방산주의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산주의 경우가 사실 어떤 미국에 대한 시장보다도 유럽 쪽에 워낙에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투자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크게 추세적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정시 때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도 조정시 관심 가질 수 있다. 원전은 일단 어제는 한번 반응이 있었거든요. 두산 에너빌, 우리기술 다 장중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쉬어갑니다. 오늘 담아야 합니까? 저는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원전주도 중간중간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또 한 차례 큰 조정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을 하는 것보다도 이 해외 시장에서 원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이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과 어떤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에 대한 소식,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SMR 쪽에 대해서 수주 관련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보다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원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원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한
유효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전의 경우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산업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원전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이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들리는데요. 조방 원중에 가장 좋은 섹터는 어디예요? 저는 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의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기대를 했던 내용들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또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수확을 좀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랠리를 펼쳤는데 상단이 과연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조방원 알아봤고요.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로봇에 대한 주제가 로봇 이제는 정말 순환매가 끝났나 이거였는데 아니었군요. 오늘 대장주 레인보 로보틱스가 10% 급등하는데요. 그동안 정말 조용했다가 오늘에서야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불꽃인지 아니면 이 대장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랠리의 시작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로봇주의 경우는 오늘 보면은 오늘 뭔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근 이제 로봇주를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연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로봇주를 보게 된다면은 로봇주가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상승할 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이제 시선이 이동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봇주 안에서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크게 많이 오른 로봇주보다도 뭔가 신규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게 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에는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덜 오른 로봇 종목 중에 뭔가 접근할 만한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안에서 조금은 사실 로봇주가 투자하기가 좀 부담이 되어요. 왜냐하면은 테마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죠. 또 변동성도 확대가 되기도 하죠. 사실 로봇주의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뭔가 뚜렷한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는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로봇주를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대형주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이제 대형주이긴 하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타 로봇주와 달리 덜 오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주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탑픽으로 말씀 주셨고요. 저희 다음 2차 전지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리튬 그 광산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그 소식을 공개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보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 이제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내 리튬 사업과 2차 전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게 정말 호재가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이겠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 이제 중국을 많이 좀 견제를 하고 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광산 지분 인수를 하겠다 이런 소식 자체가 중국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중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은 남아있지만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 바로 ESS 시장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보다도 이제 중국을 통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바로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가 될 것 같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 이 가격 구간대에 관심을 가지시되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중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ESS 쪽도 열려 있고 뭐 반사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오랜 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2차 전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2차 전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기적인 성향보다도 좀 중기적인 성을 가지신 분이 좀 적합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부담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사용할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SS도 그렇지만은 이 로봇에도 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할 만한 곳이 오히려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성을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적합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NF도 한번 콕 집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증권가에서 이제 줄줄이 리포트를 냈는데 다 이제 모멘텀의 실적 개선이에요. 테슬라향 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LNF가 이번에 실적이 조금 뚜렷하게 개선이 될 거다. LNF는 최근에 그 BW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LNF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고비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도 워낙에 좀 많이 하락했었고, 이제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일단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개선이라는 점이죠. 이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좀 관심도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의 경우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LNF의 경우가 이제 테슬라 이제 고객사 이제 테슬라이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경우가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이 연관이 되어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ESS라든지 여러 가지도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과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NF의 경우는 저는 지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라보시는 상단도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반등을 시도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그때마다 저항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되 아직까지 상당 부분은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5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7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 건데 다시 한번 1차 저항이 있다면 9만 원 정도 전고점 라인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요. 저희 반도체 넘어갈 텐데 저희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상승이 끝인가라고 달았는데 사실 이제 그 글로벌 분위기에 의하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JP모건, 모건스탠리 전부 다 우리 반도체 투톱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쉬어갈 때 담아야 한다.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볼까요? 궁금한데요. 저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타 반도체주 관련주 안에서 정말 탑픽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가 이제 곧 3분기 실적도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통적인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디램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 충분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 실적으로 기대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만 전자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조심스럽게 9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탑픽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여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낸드랑 디램 관련해서 삼성전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셨고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잠정 실적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대해 보도록 하죠. 소보장 안에서는요. 오늘 그래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소보장단도 지금 바닥에서 2배 올라온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9월 달에 어떤 쪽 가장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을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좀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떤 종목이 좀 덜 올랐을까 좀 계속 살펴봤는데 정말 오른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격 부담이 덜 되고 좀 추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네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페스라는 종목이 여타 소부장 관련주보다 사실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고 지금의 경우 이제 추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사업 영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페스의 경우는 2차 전지 쪽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네페스의 경우가 시스템 반도체 쪽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좀 덜 오른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일부 종목들 차익실 매물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뭔가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네페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네이버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 이게 두나무 그 포괄적 주식 교환 이야기로 통해서 지금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거든요. 이게 추세 사이클에 뭔가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이버의 경우가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진출하고 있고 두나무의 경우가 수익성이 좀 좋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두나무가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고스란히 두나무의 수익성이 또 네이버 실적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번 네이버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